반갑습니다. 시선 왼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손인사와 함께 편안한 포즈 부탁드리고요. 중앙 아래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더욱더 깊어진 눈빛으로 돌아온 이민호 배우입니다. 오른쪽 끝쪽 봐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중앙 아래쪽. 네, 그리고 왼쪽 끝과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호씨 고맙습니다. 잠시 모실게요. 다음은 김민아씨 단독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시즌1 때부터 놀라운 연기력으로 우리를 감탄하게 만들었던 김민아씨 왼쪽 끝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삶의 의미를 끝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죠. 강한 여성. 보라트 한번 부탁드릴까요? 사랑스럽죠? 네. 왼쪽 끝쪽. 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나씨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모실게요. 다음은 정은채 씨를 모시겠습니다. 정은채 배우 요즘 정말 다채로운 연기로 자주 뵙고 있는데요. 여기 포토존에 서주시기 바라고요. 네, 좋습니다. 왼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블랙 투피스 정말 아름다운데요. 정면 아래쪽. 네, 중앙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고요.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정면 쪽으로 손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 끝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이민호 씨 괜찮으신 거죠? 네. 그리고 오른쪽 끝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네. 정은채 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고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번 시즌2에 새롭게 합류한 김성규 배우를 모십니다. 네, 얼마나 또 놀라운 연기를 보여줄까요? 네, 그쪽입니다. 왼쪽 끝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그리고 왼쪽 끝 마지막으로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멋진 손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김성규 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여정 씨의 단독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포토 스티커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 끝쪽을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네. 자, 윤여정 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배우분들 모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민호 씨, 김민아 씨, 그리고 정은채 씨와 김성규 씨 모두. 이민호 씨 그 사이에도 헬스해졌는데요, 괜찮으시죠? 네. 최대한. 네. 네, 좋습니다. 두 분의 선자분께서 중앙에 서셨고요. 네. 자, 이민호 씨가 몸을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왼쪽 끝쪽입니다. 네, 시선을 왼쪽 끝쪽으로 봐주시고요. 정면. 네, 중앙입니다. 중앙을 봐주시고요. 중앙 쪽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규 씨가 몸을 살짝 은채 씨가 돌려서 오른쪽 끝쪽.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앙을 보시고 파이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친코 시즌2 파이팅! 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친코 시즌2의 주역분들이 무대 위로 오르셨습니다. 함께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고요. 윤여정 씨부터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 인사와 함께 역할 소개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드 선자라고 돼 있어요. 늙은 선자 역할을 한 윤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민호 씨. 네, 안녕하세요. 고환수 역을 맡은 이민호입니다. 네. 미나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젊은 선자 역을 맡은 김미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은채 씨. 네, 저는 경희 역을 맡은 정은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성규 씨. 네, 안녕하세요. 시즌2로 새로 합류하게 된 김창호 역할의 김성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5분의 주역분들과 함께 프레스 컨퍼런스 시작을 할 텐데 그 본격적인 우리 기자님들의 질의응답 이전에 우리 이민호 씨와 김민아 씨는 지난주에 뉴욕에서 있었던 프레스데이에 참석하고 오셨죠? 미국 현지 반응, 전 세계 반응을 직접 보고 듣고 오셨을 텐데 어떠셨나요? 전 세계까지는 아니고 네, 뉴욕의 반응 살짝 보고 어땠나요? 왔는데요. 네. 일단 시즌1 때도 과분하게 좀 많은 분들의 또 사랑을 받았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어쨌든 드라마가 오픈되기 전에 그 극장에서 이렇게 또 좋아해 주셨던 분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하니까 그 자리 자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미나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너무 떨렸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고 해서 기분도 너무 좋았고 또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정말 장대하고 잊을 수 없는 연대기를 그린 작품 파친코 시즌2로 돌아왔는데요. 작품에 대한 궁금증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시즌1 때는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온라인으로밖에 인사를 못 드렸던 상황이어서 오늘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기자님들 직접 뵙고 프레스 컨퍼런스 진행을 하고 있어서 더욱더 의미가 큽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지금부터 손을 들어주시면 스태프께서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 컨퍼런스 시작합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자, 지금 질문을 생각 중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을 몇 가지를 드리고 기자님들의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윤여정 씨 같은 경우는 파친코 시즌2에 새롭게 합류한 쿠니무라 준 배우님과 또 함께 연기를 하셨어요. 어떠셨나요? 호흡이나 느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일본말을 해야 돼서 맞아요. 그게 좀 힘들었고, 그 사람도 뭐 노련한 경험 많은 배우니까 느낌상으로는 우린 잘 소통했던 것 같아요. 함께 소통하면서 연기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민호 씨는 사실 시즌1에 정말 등장신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어떻게 보면 선자의 인생을 굉장히 뒤흔드는 그런 인물인데, 이번에 시즌2에서는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해요. 시즌1이 이제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존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시즌2는 실제로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한수는 시즌1 때보다 이제 더 진화된 인물로 어떤 본인의 이제 욕망과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인간상을 좀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섬세한 연기를 보여주실 예정인데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아 씨, 시즌1 때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시청자분들 평단에서 놀라움을 표현했죠. 이번에는 두 아이의 엄마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선이 더 다채로워졌을 것 같은데 어떤 점에 중점을 뒀나요? 우선 시즌 1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7년이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이 세월을 많이 녹여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두 아이가 이제 계속 자라나고 있고 아들과의 관계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시즌 1에서는 좀 생각하지 못했던 모성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에서는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성에서도 좀 많이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성에서 어떻게 조금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관계성을 좀 저희가 관전 포인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채 씨, 선자만큼이나 경희 역시 많은 일을 겪는 그런 인물인데 이번에 경희 시즌2에서 역시 새로운 도전이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네, 시즌 1에서는 경희 같은 역은 조금 소개되는 인물로 시즌 1에서는 시작이 되었고 아직은 적응을 좀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굉장히 혼돈과 혼란을 겪는 조금 많이 부족한 그런 캐릭터였다면은 시즌 2에서는 이제 그 세월을 조금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안에서 조금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또 적응해 나가는 조금 더 강인해진 경위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훨씬 더 단단해진 경희를 만나볼 수 있겠네요. 김성규 씨, 이번에 시즌2에 합류하게 되셨어요. 합류 소식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해제를. 일단 오디션을 보는 과정에서 좀 뭐랄까요? 저도 제가 그 전에 맡았던 역할들하고는 좀 다른 결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관계성도 그렇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함께 하게 됐다고 했을 때 굉장히 놀랬고요. 그리고 어디 이렇게 얘기를 또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쵸. 네. 그래서 조용하게 기뻐하면서 이제 촬영을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조용히 혼자서 기뻐했던 그 시간들. 네. 네. 조용히. 지금까지 이제 전작을 잊게 하는 새로운 얼굴의 김성규 씨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크게 기대하는 건 이전에 작업할 때 제가 맡았던 역할들이 가질 수 없는 관계를 이 선자 가족들과 하는 게 이야기적으로도 그렇고 배우로서도 굉장히 저한테는 큰 좀 새로운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제 보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실까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작에서는 늘 거의 혼자 계셨는데 이번에 선자 가족들과 함께하는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 김용재 기자라고 합니다. 저 출연진 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 춤추는 오프닝 싱커스가 이제 시즌 1에 이어 시즌 2에도 등장하는데 좀 출연진 분들께서 소개하고 싶은 비하인드가 좀 있으신지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한번 가볍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궁금한 게 왜냐면 보통 우리가 오프닝을 첫 에피소드에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스킵을 많이 하게 되는데 파친코의 오프닝은 다 보게 돼요. 이게 너무 신나고 그리고 그 표정들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보게 되는데 혹시 비하인드가 있습니까? 민호 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촬영 한 3일 전에 갑자기 문워크를 하는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무슨 문워크야 라고 했더니 이제 시대와 시대를 잇는 그 오프닝 시퀀스의 장면에 문워크를 했으면 좋겠다. 오늘 한수가 해야 한다. 네. 있어서 한 3일 정도 그게 보기에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지만 저에게 또 춤은 굉장히 좀 그거 고강도예요. 문어그 고강도 춤이에요. 네. 네, 고난도. 그래서 한 3일 그냥 바짝 연습해가지고 하게 됐었어요. 정말 그 에스컬레이터처럼 정말 자연스럽게 추더라고요. 네네네. 대단합니다. 미나 씨는 혹시 에피소드? 저는 아직도 핸드폰에 저희가 그걸 이틀을 촬영했거든요. 배우들이 다 그거 촬영하기 직전에 막 엄청 떨려하고 영상 보고 연습하는 영상들이 많아요. 그만큼 너무 사실 왠지 모르겠는데 엄청 떨렸던 기억이 있는데 특히 애기들 이제 강훈이랑 은성이 춤출 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막 자기네들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이러는 모습들이 너무 기억에 남았어요. 근데 또 음악이 켜지면 다 너무 잘하더라고요. 거의 경쟁하듯이. 그래서 참 재밌었어요. 저 오디션 프로그램을 연상하게 하듯이 성규 씨는 이번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뭔가 좀 더 또 나는 더 잘 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습니까? 잘 추는 것보다는 그 시퀀스가
시즌 1을 저도 시청자로 봤을 때 너무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서 볼 수 없는 표정들이고 행복해 보이고 해서 같이 응원하면서 즐길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제가 합류하면서 그 걱정을 많이 하긴 했어요. 김청아라는 인물이 이야기 안에 나오는 거. 그래서 저는 짧게만 말씀드리면 그 부담감에 그 시퀀스를 찍기 전날 엘리베이터에서 춤을 추다가 엘리베이터에 갇혔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네. 실제 상황인 거죠? 네네. 근데 위험한 상황은 아니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네. 네. 이게 사실 에피소드긴 하지만 앞으로는 주의해 주셔야 되는. 예, 그렇게 흔들면 안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연습은 주의해 주시길 바라면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지금 너무 많이 들어주셔서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먼저 드신 오른쪽 뒤쪽.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센의 하수정 기자라고 네. 하고요. 저는 이민호 씨랑 김민아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두 분이 이제 결혼은 하진 않았지만 두 분 사이에 이제 아들이 노아가 같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한수가 보여주는 그 선자를 향한 감정이 이제 요즘 어떻게 보면 요즘 단어로 좀 쓰랑꾼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사랑꾼이긴 한데 약간 쓰레기 같은 그래서 쓰랑꾼 캐릭터라고 좀 볼 수도 있는데 가끔 보면 약간 사랑인 듯 한데 너무 집착이 소유욕이 강한 그런 캐릭터였는데 본인 좀 연기하면서 어땠는지 또 선자는 한수를 볼 때 좀 강하게 선을 긋는 듯 하는데도 또 본능적으로 좀 이끌리는 듯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또 어떤 감정으로 두 분이 그 멜로 라인을 연기했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한수 입장에서는 본인이 쓰랑꾼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을 텐데. 그쵸. 네. 로맨티스트죠. 어떤 마음으로 임하셨는지. 아니, 팬분들도 해바렉이라고 해바렉? 해바렉이라고 부르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저는 선자와의 시즌 1 때 이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건 단순히 사랑 이상의 감정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냥 나와 같은 결의 강인한 인간으로 선자한테 첫눈에 반하는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사랑이 아니고 저 사람을 갖고 싶다, 소유하고 싶다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감정이 계속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때 시대에는 어떤 남자나 여자나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서툴렀고 그리고 그럴 필요성도 없었고 굉장히 그 감정이 토막나 있던 시대라고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선자 입장에서 선자를 이해하기보다는 나의 감정이 일단 우선시되고 그리고 그녀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다가 중점이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더 진화가 돼서 이제 시즌 2에서는 사실 한수가 더 많은 것들을 갖게 되고 얻을수록 나의 존재라는 것에 희미해지게 되면서 선자와 노아에 더 집착하게 되는 그런 인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시대가 만들었던 그런 인물. 네. 그렇죠. 지금 시대에 아마 한수가 있었다면 좋은 평가를 들을 수도 없죠.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어떤 받았을 식으로든 때 네 그거는 그렇네요. 가정은 네. 네. 본인의 소유욕을 좀 채우고자 했던 그 역할에 따라갔다. 우리 김민아 씨 같은 경우는 밀어내려고 하지만 나쁜 남자한테 끌리는 그 애매한 감정을 표현을 잘 해내셨는데 어떠셨나요? 두 분의 러브라인. 사실 제가 느꼈던 한수는 선자에게 처음으로 세상을 보여준 정말 백과사전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첫사랑을 떠나서 정말 이렇게 너무 새로운 문을 열게 해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의미가 너무 큰 사람이었고 그냥 사랑한다는 말로 정의하기에는 너무 큰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2에서 보여지는 관계가 조금 더 너무 복잡하고 저도 막 이게 뭘까 도대체 이 감정은 뭘까 너무 내 삶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매일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건 뭘까 근데 어쨌든 전쟁이 나고 계속 밀어내려고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이 사람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인정하는 순간까지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 또한 되게 너무 복잡한 감정들을
이렇게 좀 여정을 계속 떠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저도 정의를 내리고 싶었는데 이게 뭘까? 근데 정의가 안 내려지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런 복잡한 마음으로 조금 그 상황에 더 집중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시즌2에서는 두 분의 관계성이 좀 더 확대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뉴스원 윤효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여정 씨라고요? 자, 윤효정이고요. 아, 윤효정 기자님. 네네. 윤여정 선생님께 네, 질문이 있고 윤효정 기자께서, 네. 그 시즌 1부터 그 같이 또 이제 해외에 또 드라마 많이 알리셨던 이민호 씨랑 김민아 씨한테도 같은 질문 드릴게요. 그 파친코가 소설을 원작으로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한국의 좀 그 아픈 역사를 이제 되게 그 긴 시대상을 담는 그 작품이고 해서 이 글로벌 OTT를 통해서 한국 역사를 담은 작품을 해외에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시대에 관심을 가지는 반응들이 많잖아요.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여기 이 작품에 참여한 한국 배우로서 또 느끼는 점은 또 다른 그 작품들과는 다른 결의 뭔가 소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분께 한번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아픈 역사이긴 하지만 우리의 역사를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었는데 한국 배우로서 소회가 어떠신지 윤여정 씨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난 질문이 너무 길어갖고 잊어버렸어요. 뭘 대답해야 네, 될지. 우리의 역사를 담은 작품, 대서사시이긴 하지만 우리의 역사를 담은 작품을 전 세계 시청자분들에게 선보이셨는데 그 느낌과 소회가 어떠셨는지 한국 배우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표 배우가 아니니까 모르고 저는 그냥 배우를 이렇게 뭐 대단한 의미를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 역할이 왔을 때 그 역할에 충실하려고 그랬고 제가 기분이 좀 좋았었던 것 같아요. 아, 이 여자는 못 배우고 뭐 정말 가난했고 그런 여자인데도 천박하지 않게 살아가는 거가 그 정신이 우선이었던 여자를 표현하게 돼서 내가 좋았던 것 같고 그걸 찍는 동안에 저는 얘네 세대하고는 전혀 다른 세대를 사는 인물로 돼 있기 때문에 내 아들 소지 아라인가 하고 진하라는 애하고 주로 했어요. 근데 걔네들 소지 아라이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그 자이니치의 삶에 대해서. 그가 자이니치니까 우리가 많은 모르는 게 너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걔 얘기를 들으면서도 어느 순간 내가 울었던 것 같아요. 뭐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배워서 아 역사의 이 뒷얘기를 또 진짜 실제 얘기를 듣는 거가 너무 감사하면서도 너무 그들의 삶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몰랐고 정부도 몰랐고 뭐 다 너무 몰랐던 시대를 살았구나. 그래서 그냥 찍는 동안에도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거 이외에. 우리가 몰랐던 그들의 삶을 알게 된 데에 있어서 감사함을 표현하셨고 또 강인한 한국 여성의 일대기를 보여준 거에 대해서도 기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민우 씨는 어떠셨나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 오디션 제안을 받고 이 대본을 봤었을 때부터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은 주목받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었던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큰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준다는 거에 자체만으로도 되게 좀 의미와 감동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여하게 됐을 때부터는 어떤 제가 뭐 역사적 소명을 갖고 했다라기보다는 결국 한국이라는 이 국가도 국가의 특성상 굉장히 히스토리가 많은 국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이제 선조와 조상들의 희생과 그리고 그런 시대를 이겨냈던 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존재할 수 있다는 거에 더 감사하게 됐었고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유튜브나 여러 콘텐츠나 플랫폼을 통해서 아주 사적인 이야기까지도 다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떤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그때 그런 역사적인 순간들에 소외받고 주목받지 못했던 살아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민아 씨는 어떠셨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걸 준비하고 촬영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이 배우고 너무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자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 쇼가 나오고 나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너무 공감했다. 나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이런 점이 참 너무 감격스럽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의 이야기여도 다 통합되는 이야기를 어쨌든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점이 정말 감동이었고 더 많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은채 씨도 시즌 1부터 계속 함께 하셨는데 세대와 시대를 아우르는 이런 작품이기 때문에 다른 작품 하실 때랑 느낌이 달랐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살아보지 못한 시대의 인물들을 연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히 사실 그때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간접적으로 뭐 배우고 상상을 할 수 있지만 헤아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깊이는. 네, 그래서 저는 현재 저희가 개인이 또한 겪는 각자의 그냥 아픔이나 그런 노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그 가족 간의 좀 더 쫀쫀한 그런 연대나 네, 그런 각자의 역할에 조금 더 집중해서 연기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일보 양승준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하는데요. 윤여정 선생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드라마를 저희 좀 미리 봤는데요. 선생님이 일본에 갔을 때 드라마에서 손자를 찾아가서 내가 누군지 잊지 말라라고 하는 대사가 있어요. 저는 이 대사가 이 드라마의 주제 같은 대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장면을 찍을 때 선생님 어떤 생각들을 하셨고, 저는 이 장면을, 그 대사를 하실 때 조금 뭉클했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이 드라마를 보는 세계 이민사회의 시청자들도 이 메시지에 대해서 좀 여러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게 그런 시청자들에게 좀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았는지도 같이 좀 부연 부탁드립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내가 누군지 잊지 말라라는 그 대사를 하실 때 어떤 연기를 할 때 그런 것까지 이게 이 대사가 어떻게 파급력을 줄 건가는 모르고요. 제 생각에는 그거는 그 작가가 잘 쓴 거죠. 네가 누군지는 잊지 말에 뭐 그랬을 거예요. 그거는 뭐 배우로서 난 배우로서 생각을 하지 이렇게 뭐 이런 분들처럼 파급력까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 시즌에 내가 진아한테 내 손자한테 걔는 이제 일본 사람이 됐잖아요. 미국서 교육받은. 그러니까 아마 미국 교육을 그렇게 시키려고 그랬겠죠. 거기서 도망쳐 나오게 하려고. 그래서 왔잖아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그 할머니의 그 염려겠죠. 그거는 사실은 정말 의미 깊은 대사겠죠. 보면서 얘는 점점 미국 사람, 일본 사람이 돼가는 걸 하면서 네가 누군지는 잊지 말해 그러는 거.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미 이민진 작가께서 그런 의미를 포함해서 이민사회 많은 분들에게 메시지를 잊지 말라는,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잊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아주신 걸 배우로서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중앙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민호 씨랑 윤여정 선생님께 질문 하나씩 드리고 싶은데요. 이민호 씨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민호 씨 등장 장면으로 나와서 한수의 시점으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다른 그런 조선인들이랑 다르게 일본인의 사위가 돼서 그 또 다른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입체적인 캐릭터여서 이 캐릭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좀 어떤 사전 조사라든지 또 노력을 했는지 얘기 좀 부탁드리고요. 윤여정 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앞서서 그 미나리부터 해서 좀 한국적인 캐릭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시는 분이 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파친코를 보면서도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의 그 속내를 개인적으로 저 그 편의점에서 일본인한테 제대로 발음하지 못한다고 타박을 받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제대로 반박도 못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이 좀 뭉클함을 느꼈는데 그런 연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런 지금 위상을 갖추게 되신 거에 서 스스로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민호 씨, 사전 조사, 그리고 노력. 왜냐면 이제 역할 자체가 또 일본인의 사위로 나오시는데, 그런 이제 환경이 다르잖아요.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아까 기자님이 말씀 주셨던 거랑 약간 같은 이치인 것 같은데, 결국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것들이 명확해지진 않지만 그 무언가를 쫓아서 열심히 어떤 에너지들을 내면서 살아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한수는 욕망이 커지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질수록 사실 그 정체성이 굉장히 희미해져 가는 인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 가장 제가 중요하게 여겼던 건 욕망이 순수해지고 솔직해지는 것. 그래서 매 순간, 매 씬, 한수가 가장 욕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순간에 무엇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시대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한수가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이나 뭐 대사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한수는 불필요한 에너지나 그런 것들보다는 늘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감정 위주로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윤여정 씨는 최근에 한국적인 작품에 많이 출연을 하셨는데, 지금은 위상이 달라졌지만 그 역할에서 보면은 본인의 뭐 아픔이라든지 큰 소리 낼 수 없는 그런 인물을 담아내셨는데, 그 촬영을 하실 때 일단 어떠셨는지. 뭐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역할을 하겠죠. 근데 그 비나리 할 때는 뭐 아무튼 어땠나? 그리고 이거 고씨는 생각나요. 제가 했던 거가 그 진아하고 케이크를 제가 오더를 했는데 잘못 술을 내가 3개인가 뭐 어떻게 이제 30개로 뭐 이렇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였었죠. 근데 그때 잠깐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쭉 말을 못 알아듣는 것 때문에 차별을 받았겠죠. 그건 어느 나라나 가거나 이민사는 같잖아요. 그럼 사람이 움츠러들게 돼요. 내 잘못이라고 다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너무 겁나고 그래서 걔야 젊은 애니까 일본말 잘하는 애니까 내 손자는 그렇게 분노할 수 있지만 분노할 힘도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거를 잠깐 생각했었는데 지금 안진용 씨가 얘기해 주니까 생각나네. 그 시즌, 그 에피소드는 영국 여자였어요, 감독이. 근데 뭐, 그 영어로다가만 느꼈지, 우리처럼 느끼지는 않겠죠.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는 이 시즌을 읽을 때 슬프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냐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진아가 막 화내고 그랬을 때. 그리고 내가 말리고 그랬을 때. 그래서 안진용 씨가 지금 잘 봤다는 얘기요? 아니면 뭐였어? 잘 보셨다고. 잘 보셨다는. 그래서 그 감정이 아주 잘. 감사합니다. 네. 아주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감사를 전하면서 그 감독님도 그 감정선을 강하게 느꼈던 그런 씬이었네요.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그 배우님께서는 이제 솔로몬 역의 진하 배우와 가장 많은 연기 접점을 보여주셨는데요. 함께 연기하시면서 어떤 배우라고 생각하셨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김미나 배우님께는 이 작품에서 일본 사회에서의 차별과 불이익을 견뎌나가는 자이니치 선자를 연기하셨는데요. 한국인의 정체성과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그리는 데 있어서 주안점을 둔 연기 지점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늙어갖고 하나씩 질문해 줬으면 좋겠어. 내 질문하고 내가 답하고 민아한테 얘기했으면 좋겠어. 질문을 잊어버리게 되잖아. 진아 씨와의 호흡을. 네, 호흡이요. 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잘하는 배우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에 시즌 1에서 걔를 만났을 때 기차역에서 찍는 씬이었어요. 그런데 뭐 오디션을 몇 년을 봤다는 둥 어쩌다는 둥 그래갖고 아니 근데 얘가 오는데 뭐 이렇게 우리 한국 배우들은 막 크잖아요. 너무 조그만 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몇 년 오디션을 봐갖고 얘를 뽑으려고 뽑은 건가 그랬는데 나랑 딱 한 씬을 할머니를 동경역에서 내가 왔다가 가는 걸 배웅하는 씬인데 배우끼리 알아보는 게 있거든요. 나같이 특히 노배우는 얘가 그 인물을 딱 표현하는데 얘 잘하고는구나. 그래서 내가
미국서 내 아들들을 통해서 걔를 찾아보라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걔가 재주가 아주 많은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진아하고 나하고는 잘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걔 연기를 많이 감사하고, 근데 걔가 너무 잘하는 바람에 걔가 일본말로 대사를 하거든. 영어는 걔가 능숙한 애지만 일본말은 모르는 애인데 그 많은 일본말을 주니까 얘가 그걸 다 해냈어요. 근데 이 수휴라는 애는 애라고 그래도 되지, 애들이니까 나한테 그런 일본말 대사를 준 거예요. 시즌 2에. 나는 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늙어봐서 모르는 것 같아. 나는 늙은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템포도 다르고 너무 기억력도 다르고 지금 걸어다니는 수가 용하는 거거든요. 난 내 친구들은 다 집에 누워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지금 괴로운 거가, 사람들은 그래요. 아우, 일을 지금도 할 수 있어서 좋다. 좋아요. 근데 이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일도 또 해야지 되고 젊은 애들 만나고 그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진용 씨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기사 나쁘게 쓰지 마세요. 이번엔 다른 기자님이 질문해 주셨고요. 네. 네. 안진용 기자님은 조금 전에 기억력이 이렇게 없어요.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만 그 어려운 걸 다 해내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김민아 씨. 이번에 정말 차별받는 이방인 연기를 위해서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셨는지. 사실 저는 계속 한국에 살았고 정말 어떤 기분, 느낌일까 정말 감이 막 아예 안 와닿았지만, 그래도 많이 인터뷰도 보고 뭐 했지만 정말 우연히 저희 이제 촬영을 외국에서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제가 외국에서 촬영을 했다고 해서 막 되게 이질감을 느끼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런 불편함이나 적응을 계속 하려고, 생존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많이 중점을 두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 어쨌든 계속 생존을 하고 적응해 나가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뭔가 너무 불편하고 힘든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가족들을 더 지키고 내 자신을 더 지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대본을 보면서 이렇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이번엔 중앙 살짝 왼쪽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경닷컴 김수현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윤여정, 이민호 씨랑 그리고 다른 배우분들 중에서 누가 대답해 줄 수 있다면 그분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게 시즌 1이 공개됐을 때 윤여정 배우님이랑 이민호 배우님의 분량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가지고 놀랍다라는 반응들도 나왔었어요. 그리고 원작 소설에서도 이 캐릭터들이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한류 스타와 그 아카데미 여신께서 이렇게 출연한다는 거에 대해서 왜 결정을 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작품에 대해서 왜 출연하시게 되셨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분이 출연하면서 뭐 혹시 비중이 더 커졌다거나 이런 게 있다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배우분들께서 대답해 줬으면 좋겠는 건 이게 2,000억 원 대작이라고 알려졌잖아요. 그리고 이게 완전 할리우드 시스템으로 연출자도 여러 명이고 이러다 보니까 국내랑 제작 방식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이걸 찍으면서 이게 할리우드구나 라고 느꼈던 포인트가 있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 시즌 1이 공개되고 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보다 분량이 적게 나오신다. 그런데도 분명히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 거다라고 다들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 작품을 선택하신 이유 좀 여쭙겠습니다. 저는 간단한 사람이라 제 역할이 왔을 때 74세 올드 선자 이렇게 왔어요. 내가 그때 74세였었던 것 같아요. 그럼 난 이 역할은 할만하겠다. 나다. 그리고 내가 소설도 읽어봤고 다 그러고 그래서 난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지, 이렇게 이 배우한테 자꾸 이런 걸 질문들 하시는데, 배우는 상상력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시대를 살아봤겠어요? 이민호가 그 시대를 살아봤겠어요? 나는 그 시대를 들어봤지. 저도 들어본 거니까. 근데 자꾸 어떤 뜻을 갖고 연기하냐고, 뭘 연구했냐고 그러는데, 우린 연구원도 아니고 상상으로 그걸 연기로 표현하는 직업이에요, 우리가. 근데 너무 기자분들이 학구적으로 질문하니까 얘기가 너무 길어지네. 그리고 내가 왜 그걸 택했냐고. 그러니까 나 74세의 역할이니까
할 만한 역할이구나. 그랬고 또 무슨 아카데미 어쩌고 저쩌고 아카데미 하기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나이는 역할이 작을수록 등장 횟수가 작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다 일해야지 저는 그렇게 일할 힘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역할을 좋아합니다. 네, 또 후배들을 배려하는 마음까지. 배려 아니고 내 나이를 알아. 자, 이민호 씨. 그 한수가 시즌 2에서는 분량이 더 훨씬 많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본인이 캐스팅되면서 분량이 좀 더 많아진 부분이 있나요? 그쵸. 아무래도 그 시즌 1에 이제 7 에피소드도 사실 이제 한수의 어린 시절 에피소드가 생겨나게 됐었죠. 원래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뭐 작품의 선택 기준이 분량이었던 적은 또 한 번도 사실은 없는데 제가 이제 거의 땐 가져도 돼. 근데 한국 작품에서는 그런 거를 딱히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고 뭐 파첸코도 그렇지만 앞으로 나올 작품도 이야기 자체에 제가 좀 메시지에 공감이 되고 그리고 표현하고 싶은 캐릭터면 앞으로도 뭐 분량적인 부분보다는 그냥 작품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춰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이민호 배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할리우드 시스템에 대해서는 김성규 씨와 정은채 씨가 좀 대답을 부탁드릴까요? 김성규 씨는 시즌 2에 합류를 하시면서 오, 시스템이 다르구나 느낀 부분이 있다면? 굉장히 시간을 정확하게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도 시간을 잘 정리해서 쓰지만 그것보다 더 잘 계획해서 그걸 넘기지 않으려고 그리고 스태프들의 어떤 주말에 쉬는 시간이 오기 전에 굉장히 기뻐하는 그 서로 인사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 세트나 굉장히 오픈 세트라든지 이런 게 이 이야기에 맞게 크게 지어지고 이런 것들이 놀라웠는데 그 외에는 그들의 어떤 그런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뭐 태도랄까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정은채 씨는 어떠셨나요? 네, 그 큰 규모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세트장에 갔을 때 느껴지는 그 웅장함과 굉장히 큰 스케일인데 또 불구하고 아주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뭐 미술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 규모의 어떤 놀라움, 큰 힘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외에는 사실 배우들은 뭐 현장에서 연기하는 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조금 특수하게는 저희 드라마에서는 한국인 배우들, 뭐 일본인 배우들도 나오고 외국인 배우분들이 다 같이 그 현장에 있어서 그 대화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갈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 또 신선하고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윤여정 선생님한테는 우선 이렇게 선자의 그러니까 주로 선자와 손자와의 관계가 많이 표현이 됐었는데 이제 시즌 2에서는 이제 아들과의 관계도 좀 일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선자 입장에서 아들과 손자의 관계가 어떻게 좀 다른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있는데 어떻게 답변을 먼저 듣고 할까요?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손자하고 아들하고요. 그거는 제가 조금 그랬어요. 이 상황이 다르죠. 저도 손자가 있는데 손자는 그냥 무조건 이뻐요. 아들은 염려가 많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얘가 잘 돼야 되려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나하고 조금 틀리다 그랬는데 상황은 그가 일본에서 태어나서 또 미국으로 일본에서 핍박받을까봐 유학을 보낸 거잖아요. 그 파친코를 해갖고 아버지가 그래서 할머니로서 또 염려가 많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한수 그러니까 시즌 2에서 이제 한수와 선자의 관계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아마 자식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민호 배우님께서는 그 한수의 부성에
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궁금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선자 역을 맡은 김민아 배우님은 그 선자의 모성애를 그러니까 모성애가 어떤 형태로 이제 시즌 2에서 표현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그러니까 이 작품이 이제 연출자가 3분이시잖아요. 그리고 15회랑 16회 같은 경우에는 이상일 감독님이 그 메가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감독님께서 아무래도 제일교포 출신이라서 조금 뭔가 다른 게 있었는지, 뭐 좀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부성애와 모성애에 대한 질문인데, 미나 씨, 예, 모성애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괜찮으세요? 좀 심하게. 사례가 들려가지고, 예. 내가 그래서 나 감기 올면 너 전화번호 찾아서 전화한다. 네. 네, 뭐 훈훈합니다. 자, 김민아 씨. 모성애.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모성애 저한테 정말 어려운 숙제였어요. 그냥 엄마가 돼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엄마랑 할머니한테 많이 여쭤봤었어요. 그냥 사실 여쭤봤다기보다는 그냥 되게 귀찮게 엄마랑 할머니한테 많이 여쭤봤어요. 막 예를 들어서 엄마는 왜 이렇게 나를 좋아해, 사랑해, 막 이런 정말 터무니없는. 근데 그냥 돌아오는 답변은 똑같았었어요. 그냥 너니까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게 참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장에 가서도 그 이제 강훈 배우랑 은성 배우 봤을 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감싸주고 싶고 너무 이렇게 지켜주고 싶고 또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배우는 것도 너무 많고 이런 처음 느껴보는 감정들이 계속 쌓이면서 이제 그러고 나서는 계속 조금 더 뭔가 깨달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편하게 더 집중을 했었던 것 같고 이상일 감독님이랑은 정말 너무너무 좋았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세트장 옮기고 가고 있었는데 상일 감독님을 마주쳐서 제가 정말 장난으로 상일 감독님 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장난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이것은 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절대 곁에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너무 반가운 마음에 장난으로 했던 말이었는데 진심으로 너무 울컥했었어요 그때. 그리고 마지막 상일 감독님과 마지막 촬영날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네. 이민호 씨는 사실 본인이 가져본 적 없는 부성애인데 그걸 어떻게 좀 표현하시려고? 어떤 섬세한 부성애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원초적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혈육, 피 이런 쪽으로 좀 접근을 했던 것 같고요. 결국 노아라는 아들은 나의 유일한 핏줄이고 나의 피가 흐르는 유일한 또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현재의 시대에서 현재의 시간에서 사라진다라고 했었을 때 결국 내가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건 노아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부성애적인 것보다는 그냥 내가 생존해왔던 방식을 나의 혈육, 나의 유일한 핏줄에게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가르쳐주고 싶고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 약간 이런 쪽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접근이 잘 드러날 것 같고요. 무비스트 박은영 기자라고요. 시즌2 굉장히 재밌게 잘 봤습니다. 혹시 배우분들께서 다 보셨는지, 그러니까 끝까지 다 보셨는지 좀 궁금하고, 제가 마지막 한 화를 빼고는 다 봤는데, 이게 지금 시즌2에서 끝날 것 같은 얘기가 아닌데, 시즌3까지 연결되는지 좀 궁금하고, 일단 그게 궁금하고요. 윤여정 선생님께서는 그 쿠니무라 준 배우님과 그 관계성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그에게 뭔가를 금방 친해지고, 그렇게 그한테 뭐 재산도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고 뭐 이런 마음에 들었는지가 궁금했고요. 또 저는 이게 시즌2는 굉장히 뭐랄까 멜로드라마 같다는 생각으로 좀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민호 배우랑 김민아 배우는 서로에게 그 한수와 미나는 좀 어떤 존재였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희랑 성철인가, 정은채 배우랑 김성규 배우도 굉장히 서로한테 좀 삶의 동력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둘이 서로에 그 각각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이야기를 봤을 때 이게 시즌3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좀 표현하셨는데 민아 씨 어떠세요?
저도 바랍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 자, 이 멜로가 더 강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로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기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을 저도 이제 동감하는 것 같고요. 시즌 1은 되게 좀 척박한 메마른 땅 같은 느낌이었다면 시즌 2에서는 거의 모든 인물들이 또 사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대본들과 이제 그 완성된 걸 보면서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리고 또 얼마만큼 좋은 에너지와 또 원동력이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된 것 같고, 이제 그게 이제 그 시대적 배경과 또 한수 선자의 아주 또 독특한 관계성 때문에 더 극적으로 그런 것들이 담겨서 그렇지, 결국 우리 모두 살아가는데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거고, 사랑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게끔 할 수 있는 작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 싶고요. 정은채 씨와 김성주 씨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경희는 대부분의 많은 시간들을 가족과 어떤 타인의 삶의 기쁨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사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상호의 등장으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네, 현재의 나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게 하는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또 나의 일상을 흔들기도 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아마 김성규 씨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장호는요? 네. 네, 질문 주셨어요. 재산을 논아주진 않았는데 재산을 논아주자고. 그때가 그 여자가 이제 다 키우고 삶이 안정이 됐죠. 아들이 파친코를 잘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너무 집에 혼자서 외로웠을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래서 나갔다가 거기 수포인가 그로설인가에서 내가 당하는 꼴을 본 사람이고, 그가 너무 안타까운 얼굴이 나한테 전해졌고, 그래서 동무 겸 뭐 그랬는데 로맨스까지는 아니고 잠깐 동무하고 싶었겠죠. 그러다가 또 뭐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되는 거라서 동무하려고 그랬는데 아들이 알아와서 또 뭐 그 전쟁에 그 옛날 그 훈련받고 그러던 시절 생각해갖고 그만두는 거, 뭐 그거는 양념으로 잘 들어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는 배우로서는 고통스러웠어요. 그 남자하고 내가 일본말로 연애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죽을 노릇이더라고, 일본말로. 진짜 동무로서의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시즌 1에 이어서 한국어, 영어, 일어도 그 외에 다양한 언어로 또 연기를 하셨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수가 제주도 방언으로 연기할 때는 한국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뭐 이런 좀 신선한 반응도 있었잖아요. 이제 연기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나 또 신선하셨을 것 같은데 관련한 에피소드 있으면 궁금하고요. 또 윤여정 선생님께서 오늘 몇 번이나 강조하셨지만 정말 너무 일본어로 연기하는 게 힘드셨다고. 근데 또 이게 제1교포였어가지고 뭐 완벽한 이러면 또 안 되고 약간 어눌한 모습이 보였어야 하고, 이런 특별한 좀 디렉션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언어 좀 어떻게 노력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언어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 요거는 이민호 씨 네, 먼저 빨리 대답을. 왜냐면 기억났을 때 저는 언어적인 부분 지금 언어를 하는 걸 연구할 새는 없었어요. 어차피 언어라니까. 제가 일본 이 언어라는 게 거기서 태어나서 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언어를 한 거고, 문제는 제가 그걸 한국말로 감정을 누리려면 한국말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주 원망을 하면서 나는 시즌 3을 안 갈 것이다. 또 일본말을 쓰면은 난 그런 사람이었지, 뭐 특별히 그냥 외웠어요. 그냥 구구단 외우듯이 외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토론토를 나는 바깥을 나가본 적이 없어. 그거 일본말 대사 외우느라. 제 김민아는 잠깐 와서 봤을 거야, 내 꼴을. 그래서 내가 너무 끔찍해갖고, 니는 시즌 3 나 없이 해. 네,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와, 그 상황이 그려지고, 민호 씨도 우리말의 방언에. 그쵸, 이제 현장을 가면, 왼쪽 귀에선 일본어가 들리고, 오른쪽 귀에선 영어.
그 앞에서는 한국어. 예, 약간 정체성을 잃는 이것이 이제 작품에 몰입시키는 힘인가 싶을 정도로 좀 혼란이 올 때가 많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언어의 힘을 한번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결국 어떤 언어가 주가 되는 자리냐에 따라서 그 언어의 문화, 그리고 그 언어의 감성, 이런 것들을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예,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경험들이 저는 이제 좀 신선했고, 예,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현장에서도 그런 신선한 경험을 했는데, 더 신선한 건 이 작품 속에서 이제 한국말, 그리고 일어, 영어, 그리고 또 뭐 방언이라든지 사투리가 나오는데, 그걸 뛰어넘는 공감대가 만들어진다는 게 이 작품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이제 아쉽지만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프레스 컨퍼런스 마치기 전에 제가 새로운 소식을 하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친코 시즌2의 공개를 기념해서 내일부터 9월 8일까지 성수동 프로젝트 렌트 6호점에서 파친코 팝업 스토어가 운영이 됩니다. 선자의 영도 쌀집에서 모티브를 얻은 공간부터 파친코 게임장, 그리고 애플 TV 플러스의 라운지까지 다양하게 운영이 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 윤여정 씨부터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참 간결하시죠. 이민호 씨.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김민아 씨. 네, 너무 재밌는 질문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네, 정은채 씨. 네, 시즌 1에 이어서 시즌 2도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픈이 되니까요.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규 씨.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직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네. 포토 타임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5분의 배우분들 무대 옆쪽에서 잠깐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무대 세팅하고 바로